자, 정청래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지금 걸어 나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컷오프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당은 나를 버려도 나는 당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당의 총선을 위해 나를 제물로 바치겠다. 내 사전에 이용과 탈당은 없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덧컷 유세단이라고, 덧컷 유세단. 컷오프 된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보통은 컷오프 되면 당을 욕하고 탈당하고 하는데, 컷오프 된 사람을 모아서 전국 유세를 그때 했어요. 박수! 그때 쌓아둔 빚을, 마음의 빚을 이번에 받아간 거예요. 네. 정치는 평소에 차곡차곡 쌓아둔 마음의 빚을 중요한 선거에서 인출해가는 건데, 초재선 의원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오랜 세월 민주당을 지켜본 40, 50대 주축 권리당원들은 그때를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무도 흔들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당대표가 되었다. 한마디로 괜찮은 정치인이죠. 제가 지난 10수년간 정청래 대표를 칭찬한 경우가 한 5년에 한 번 있을까? 이번 전당대회는 저는 칭찬합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평정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당대표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묵직한 정치인이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하지 않기 힘들었거든요,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평정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수해복구를 열심히 했죠. 최근 벌어진 일부터 여쭤볼게. 이춘석 의원 차명주식 거래 의혹이잖아요. 본인이 탈당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찬스가 왔다. 수사 촉구하고 고발하고 뭐 법사위원장 내놓으라고 막 떠들고 특검하자고 하고 이 코스를 떠올리면서 흐뭇했거든. 근데 바로 다음날 정청래 대표가 이춘석 제명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딱 파장이 커질 틈이 없어. 한마디로 전광석화처럼 해치웠죠. 와. 그때 오랜만에 칭찬할 때 가만히 좀 있어요. 예전에 태포동의안 통과됐잖아, 이재명. 당일날 의원총회 하면서 원내대표 사표 내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표 내시오! 나는 안 낼 테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수습 못했으면 수습 못했어요. 그때 제가 대표해도 참 잘하겠다 싶었는데 대표 되자마자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법사위원장이 차명 주식 거래하다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의혹이 빵 터졌잖아. 틈을 주면은 법사위원장 내놓으라고 막 다 달려들었을 거야. 언론들도 막 달라붙고. 커지기 딱 좋은데 커질 틈을 안 줘. 참 잘했다 박수. 아니 나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 제명을 했다는 건 당이 보호해줄 사안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수사받고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무혐의로 명예회복을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 육선이에요. 육선. 근데 법사위원장을 다시 하라니 3선 때 하는 거란 말이야. 선뜻 오케이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다시 일선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전쟁터로. 그거 어떻게 오케이 받으셨어요 그거? 전화를 했더니 그거 내가 꼭 해야 되겠냐. 그렇지. 해야 되겠다. 우리 말 길게 안 했어요.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책을 내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당장 그날 아침에 안 했으면 우리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삐쭉삐쭉 그렇죠. 삐져나와요. 그렇지. 언론들이 여러 가지 분열상 이런 것을 그리고 저쪽에서는 내놓으라 그러고 막. 그러고 이제 그러면 저쪽에서 내놓으라고 그러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자들은 이러다가 넘겨주는 거 아니야. 당대표부터 최고위원들한테 문자 보내기 시작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결정한 게 아니라 그 전날 밤에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또 뭐 이러저러한 뭐 정치적 계획도 있는데 그렇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냐고.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는 육선이나 됐고 이제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임위원장 2년을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헌정사상 지금 처음입니다. 상임위원장 2년을 다 했는데 다시 한 경우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네. 관례가 그래요. 근데 관례를 깰 만큼 비상한 상황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전화했더니 내가 꼭 해야 되냐고. 다시 한번. 그래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전화 끊어버렸어.
최고위원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저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9시 반에 공개 회의하기 전에 9시 27분에 회의를 끝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랑 둘이 얘기했어요. 내가 모두 발언이 먼저이니 법사위원장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미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일 당황한 것은 국민의힘이에요. 신났다가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한다고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지, 다른 모두가. 단칼에 잘랐고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한번 엎어놓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수습하는 게 정리됐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비서실장이나 정무실장이 점심때 기자들하고도 밥 먹고 의원들하고도 이렇게 식사를 했나 봐요. 네. 그러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정청래 당대표 너무 무섭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반성 없다, 악수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개혁신당도 안 만났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는 겁니까? 아예 안 하는 겁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악수하지 않겠다. 근데 악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레토릭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악수 안 하는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악수를 할 수 없게 됐어요. 아니 근데 개혁신당은 왜? 이준석이 지난 대선 TV 토론 때 한 짓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 지금 60만인가 70만인가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랬더니 개혁신당 나와가지고 우리는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는데 왜 우리까지 안 오냐고 막 불면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 맘이야. 모두 묵념. 와, 닮았습니다. 좋네. 어디? 어디로 가야 돼?